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1번째 페이지. 요즘은 정말 기업과 개인, 국가기관 가리지 않고 해킹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해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보안 전문가 박세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잡지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직접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어떤 일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오펜시브 보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이라고 생각하면 방어하고 막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기 하실 그렇죠. 텐데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 관점에서의 보안, 즉 공격자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할까를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의로 해킹을 해보면서 우리의 취약점들을 먼저 찾아내서 고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조직이고요. 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이제 여러 기업과 기관들 대상으로 이런 모의 해킹이나 침투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보안성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먼저 파악을 한다. 맞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좀 예방하는 데 좀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해킹 방어 대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던데 해킹 방어 대회라는 게 있나 보네요. 예. 네, 해킹 방어 대회는 이제 네. 대회 형태로 돼서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 e스포츠와 비슷하긴 한데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롤드컵처럼 이렇게 막 뛰어나거나 재밌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예. 다들 컴퓨터들 앞에서 앉아가지고 몇십 시간째 이제 컴퓨터만 보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안에서는 되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주어진 문제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들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우리 거는 보호하고 그다음에 취약점을 찾아내서 상대편 거는 공격해서 자료를 탈취해오는 이런 실시간 공격 방어전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데프콘에서 9회 우승, 연속 4연승 기록을 가진 엄청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직 좀 약간 용어 정리를 좀 하면 네. 좀 약간 기초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좋은 해커는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화이트 나쁜 해커. 해커는 블랙 그렇죠. 해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을 해커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사실 해커라고 부르셔도 되고 해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화이트와 블랙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긴 하지만 네. 원래 이제 어원을 따져봤을 때는 그런 의미는 없었거든요. 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대상을 네. 완벽하게 이해하고 궁금하고 호기심에서 이제 좀가 지식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행위를 사실 범죄와 해킹이라고 관련한 했었는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네. 그런 해킹의 기술들이 네. 이제 악용되고 오용되고 하면서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이제 범죄나 이런 곳에 혹시 연루가 영화에 되다 나오잖아. 맞습니다. 예. 되게 이제 어두운 곳에서 후드 뒤집어 쓰고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많이 예. 기억을 하고 계신데 해킹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는 네. 어떤 대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기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해커라고 그냥 불러주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해커라는 꿈을 가지게 되셨나요? 사실 해커가 되어야겠다라고 뭔가 마음을 먹은 적이 언젠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예. 좀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었고 네. 게임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는 하는데 좀 소위 말하는 피지컬이 좀 딸려서 생각보다 게임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게임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사실은 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해주면 이제 게임 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네. 이제 불법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알게 됐고 네. 그걸 하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피지컬이 딸려도 이렇게 헤드샷을 항상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예.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인다든가 아이템을 복사한다든가 이런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을 사실상 망가뜨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봤는데 예. 처음에는 되게 이걸 하면 누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재미가 없고 대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원리가 네, 원리가 궁금해져서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금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이 영역에.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불법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보안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이제 그런 시스템 되게 로우 레벨 기계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컴퓨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해서 왜 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렇게 하면서 더 재밌어지셨겠네요. 더 재밌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결과를 거쳐서 지금의 또 대표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후드 뒤집어 쓰고 영화에서 되게 음지에서 은밀하게 작업하는 천재 해커들 뭐 이런 거 미디어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특히 작년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통기업, 통신사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들의 보안 사고로 개인 정보가 탈탈 소위 털리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까웠는데 보안 사고의 양상이 과거와 지금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안의 이제 큰 중추적인 부분들은 양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뒤에서 결국에는 뭐 정보를 탈취한다든가 네. 아니면 금전적인 획득을 부정 획득을 노린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그런 해킹을 통해서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크게 양상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용되는 기술들이나 네. 아니면 방법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네. 당연히 흔히 저희가 해킹과 방어를 이야기할 때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이 결국에는 더 날카로운 창이 기존의 방패를 뚫었다면 예. 이제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또 만들기 마련이고 네. 반대로 또 그 방패를 또 뚫는 창을 만들고 계속해서 공방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부 우리가 네. 정부의 내용들을 네. 아젠다를 알고 싶다. 공공기관, 네. 국가기관을 예전에 막 건드린 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있었는데 잘 몰랐던 그런 거죠. 건가요? 네, 사실 그런 예. 것들이 요즘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최근에 들어서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네. 근데 사실은 기존에도 사고가 없지 않았고 네. 뭐 지금 더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폭발적으로 몇 배수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에 이런 가시성이 더 확보가 됐고 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더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 조사하면서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체감하는 사고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본질은 같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창이든 방패든 업그레이드. 요새는 그 해커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몸값도 다 암호화폐로 한다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은행에서 해킹을 해서 실제 송금을 한다든가 네. 이런 공격의 이제 방법들이 있었다면 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좀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코인 몇 익명성을 어느 개로 정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요청이 와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몇 개 한 개를 뭐 네. 몇 개를 이 주소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격자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뭐 자기 인증도 해야 돼, 실명으로 실명으로 가야 되니까. 거래를 해야 되다 예. 보니까 예. 이제 더 잡힐 안 확률, 숨을 꼬리 수가 잡힐 있는 확률도 거죠. 되게 예, 높은데 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피하려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최근에 좀 변한 양상인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박 대표님과 같은 이제 화이트 해커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제 대표님과 차근차근 해킹의 역사 따라가면서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해킹 그 자체는 무슨 뜻인가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는 처음에 없었다. 네. 해킹이라고 함은 네. 잠깐 설명했듯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게 네. 뭐 컴퓨터 대상일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술적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재구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변경시킬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재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해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이해 것 같습니다. 과정이다. 그럼 그 원리를 자세히는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다 배울 수 없겠지만 원리를 좀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예. 원리라 하면은 네.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우리가 보통 네, 일반적으로 네. 생각을 하시니까 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뭐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 뭐 윈도우 컴퓨터가 됐든 네. 맥이 됐든 그걸 이제 만든 사람들, 설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걸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왜 이렇게 구현을 했고 네. 그 내부의 인터널 그 내부 상황들과 또 지식들과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지식들을 네. 그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계했구나. 이거는 이렇게 구현을 했으니까 네.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겠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퍼즐 푸는 좀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놓친 부분들 네. 또는 간과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네. 그것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내는 것. 그거를 네. 좀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암호화하는 건가요? 이렇게 먹통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 나쁜 방식으로 쓰면 예. 이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아니까 그거를 암호화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쁜 해커들 입장에서 나쁜 해커들 그렇게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암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정보를 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네.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네. 암호화는 키가 필요하거든요. 열쇠가 필요한데 예.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면 잘 보호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열쇠를
공격자가 나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나는 풀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반대로 화이트 해커분들은 그런 어떤 피해 사건이 벌어지면 그들이 만든 열쇠를 또 찾는 역할도 하는 건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꽁꽁 숨겨놓은 것들을 찾거나 네. 아니면 그들이 뭔가 해놓은 거에 실수를 찾아서 네. 원래는 풀 수 없어야 되는데 다시 풀게 만들거나 아,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취약점을 가지고 이런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들을 발견해서 차단하거나 구멍을 막거나 아.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 저희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이제 화이트 해커의 역할을 시스템의 틈, 음. 또 권한 획득 이렇게 큰 줄기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자세히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취약점 또는 공격을 하는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네. 그건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틈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다고 치면 네. 집에 앞에 대문은 잘 잠궜는데 네. 옆에 창문은 안 잠궜어요. 그대로 열려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실 창문이 사람이 드나들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예. 공격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면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허점이 거죠.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대문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얻게 되고 그렇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네. 아니면 더 이제 안 좋은 거는 나 혼자 못할 것들을 집 안에 그렇게 한 명만 들어가서 대문을 열어버리면 안에서 열면 네. 더 많은 또 그러네요.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해킹을 통해서 이런 네. 틈을 발견해서 들어가서 더 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선제적으로 이 설계도를 봤을 땐 요게 틈이 될 수 있습니다를 먼저 맞습니다. 찾아내시는 네. 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네. 일만 옆에서 보면 네. 사실 이제 그런 나쁜 해커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걸 네. 찾아내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들보다 더 많이 찾고 잘 찾아야 이제 그들이 찾을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것만 보면 사실은 이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네. 해킹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좀 뒷질문이긴 한데 화이트 해커 분들은 약간 직업 윤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 해커 집단에서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범죄 수익으로 받은 코인 몇 개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주변을 봐도 네. 이런 블랙 해커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범죄 수익이 어마무시하다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 되게 웃기지만 되게 슬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제 해외에 그런 이제 랜섬웨어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암호화를 해서 막 협박하고 이런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이 운영되는 과정을 좀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제 그 수사를 하면서 찾게 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거의 웬만한 대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 와. 예를 들면 인사 시스템도 있고 그래요? 인센티브 시스템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와. 그리고 휴가도 완전 신청해서 할 수 있고 진짜 대기업이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리고 뭐 인사 조직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타겟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전략 기획실도 있고 네. 실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 집단도 있고 네. 외주를 주는 영역들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분업을 해서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 네. 막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 좀 나눠줄 테니까 스카우트 하는 거죠. 스카우트 예. 할래 이런 이제 뭔가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그래서 직업 윤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유혹이 되는지 모르고 유혹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했을 때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해킹의 역사를 그러면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 해킹은 뭐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되게 오래 됐다고 하면 오래됐고 이제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오래 또 되진 않았으니까 1950년대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핵이라고 하는 HACK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좀 사용됐던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MIT라고 되게 유명한 네. 공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의 좀 은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우리가 해킹을 한다, 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설적인 목표, 알아가는 과정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때 컴퓨터 시스템은 아니었고 네. 철도 시스템이었어요. 어.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철도 덕후들, 아, 우리가 있죠, 철도 있죠. 시스템이 예. 어떻게 돌아가고 철덕들. 있고 예. 네. 예. 이게 뭐 어떤 몇 년대에 만들어진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네. 기차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철로는 어떤 식으로 세워야 가장 뭐 효과적이고 네.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동아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설계하고 분석하는 요 행위 자체를 좀 해킹이라고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네, 초기에는 이 전화망 조직을 중심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다. 이거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제 네. 전화망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흔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시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 망인데 네. 결국엔 전화도 결국엔 연결을 하는 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첫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그 전화망에서 이제 뭐 공짜로 전화를 하게 한다든가 네. 그리고 공짜로 인터넷 쓰는 거와 마찬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쓰는 그런 것처럼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을 네. 하게 하면서 이제 프리킹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도 나오면서 약간 이게 꼼수를 써가지고 맞습니다. 뭐 통화를 좀 아끼고 약간 이런 차원 네, 정도였나요? 그런 차원에서 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성은 있었지만 뭔가 어떤 기업의 비밀을 훔치거나 뭐 정말 엄청난 뭐. 피해 네. 금액을 갈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약간 않았고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약간 젊은이들의 약간 낭만도 좀 있는 것 같고 낭만도 지금 있- 생각해 맞아요. 보면 그 시대에는 예. 좀 낭만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해킹을 할 수 있다 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뭔가 명예와 이런 낭만이었지 사실 그걸로 뭔가 부당 이익을 취해야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초반 시장에. 그럼 이제 한 80년대쯤부터 이제 개인용 PC 보급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해킹의 시대가 되는 거군요. 네. 예. 유명 기업가 중에서도 알고 보면 해커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이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같이 만든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사실 해커였습니까 이분이? 사실 넓은 의미로 봤을 땐 해커가 맞죠. 지금은 해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이트 해커처럼 직업이 생길 정도로 되게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해커는 우리 개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뭔가 뚝딱뚝딱 한 이틀 동안 하루 동안 만드는 거를 해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해킹과 마라톤을 붙여서 해커톤 이렇게 예. 부르는데 네. 그럼 거기서는 막 해킹을 하고 보안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도 해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스티브 잡스나 워즈니악 같은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던 사람들이 해커였냐? 라고 하면 사실 그들도 해커였고 선구자였던 거죠. 네. 네. 공격자 의미의 해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그런 차원에서 해커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페이스북을 처음에 만들 때 네.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우리 학교에 누가 있는데 사진부터 개인 정보 이런 네. 것들을 수집을 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방식 자체가 이제 간혹 학생이다 보니까 네. 조금 선 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네. 지금이야 이제 법을 준수하면서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지만 네. 초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이제 좀 소위 약간 좀 말하는 이렇게 정보 좀 캐내가지고 캐내고 이렇게 하고 되게 흥미롭고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킹이 이제 돈 목적의 범죄 양상으로 가게 된 건 대략 뭐 언제부터일까요? 돈 목적으로 가기 시작한 거는 아마 90년대 초반 정도부터였던 90년대 것 같습니다. 초반.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컴퓨터들이 개인에게 기업에게 보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들이 보급되면서 실제로 원격에서도 내가 직접 그 옆에 있지 않아도 원격으로 뭔가 해킹을 해서 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든가 네. 이런 결국엔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그 상업적 가치들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예. 이러면서 결국에는 공격자들의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모자 뒤집어 쓰고 은행을 털러 갔다면 네. 이제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그런 은행을 털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뭐 해킹 범죄 사건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해킹 범죄라고 봤을 때는 네. 뭐 94년에 되게 94 오래되긴 년에.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러시아 소속의 러시아 출신의 해커가 네. 시티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되게 유명하고 큰 그렇죠. 은행인데 예. 서버를 해킹해서 그때 $10,000 정도를 해킹을 했다고 이체를 당시에 $10,000.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그 사실 현재 가치로 하면 수백억 원 이상의 그거죠. 그래서 네.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컴퓨터로 은행의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뭔가 훔친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했던 시절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든 걸 전산화하는 게 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금융권에서도 네. 우리가 금융에서 지킬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네요. 전산화가 되면서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일깨워준 그런 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빈이라는 이름의 공격자 해커였다고 합니다. 경각심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겠네요. 오늘이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13일의 금요일인데요. 그렇네요. 그럼 뭐 약간 금요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트로이 목마, 뭐 네. 13일의 금요일, 뭐 예루살렘, 뭐 그런 것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도 약간 해킹 기술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것도 되게 장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뭐였냐면 트로이 목마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네. 뭔가를 잠입시켜서 네. 설치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악성 코드 말웨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네. 그것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되게 장난을 했었어요. 뭐 우리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컴퓨터에 CD-ROM이라 그래서 CD 플레이어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던 시절에 네.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CD-ROM이 열린다든가 깜짝 놀라. 그럴 수가 있구나. 뭔가 귀신의 집처럼 오. 네, 그런 것들이 열리거나 네. 아니면 파일에 뭐 누구누구 바보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든가 예. 뭐 바탕화면을 그림을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되게 장난스러운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 네. 공격자들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침입할 수 있으면 컴퓨터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뭐 비밀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탈취할 수도 있겠다. 어.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뭐 메신저로 누군가한테 네. 사칭의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범죄에 악용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어. 이런 트로이 무마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옛날엔 그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뭐 그 크랙이라 그래서 네.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인데 네. 어디 가니까 공짜로 주더라.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는 그런 악성 코드가 다 같이 들어가 있었던 맞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너 그냥 쓰면 돼라고 했지만 네. 그 안에는 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네. 그런 악성 코드 그리고 트로이 목마가 들어 있었던 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막 이제 예능 프로 같은 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던 맞아요. 시기가 그때 그런 거 다운받았다가 웹하드 큰일 이런 나는 거. 분들도 네. 많았잖아요. 예. 아까 이제 블랙 해커든 화이트 해커든 간에 이제 탐구하는 기술이나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사실 동일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해킹 기술은 어떻게 해커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까? 해킹 기술을 사실 연마하는 게 네.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자료도 많이 없었고 되게 폐쇄적이었거든요. 커뮤니티 자체도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난 10년 동안 네.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았었고 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도 있고 네.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아카데미 프로그램들 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내 페이스에 맞춰서 이런 보안 기술들을 실제로 배워보고 네.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쪽은 확실하게 그 내 걸로 만들려면 네. 정말로 그걸 내 걸로 체득하려면 실제로 실습으로 내 손으로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습 환경들이 주어져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데 네. 예전엔 그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만의 시대에서는 네. 이제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사이트 운영 중인 사이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해킹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 성공했다. 제멋대로 약간 보교제로 네. 쓰는 거네.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쓰였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일단 되게 불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런 것들 이제 찾아내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고 음. 다만 그런 것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 네. 합법적인 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버그 바운티라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제보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또 주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가 만약에 공격자가 찾았다면 네.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네. 이제 화이트 해커가 이런 먼저 것들 먼저 찾아내면, 찾아서 제보를 해줘서 나라에서 포상금을 나라도 있고 네. 기업에서 보통 하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해외에는 사실 이런 버그 바운티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만연하고 네. 또 많이들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네. 많이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약간 반농담으로 스카웃 받지 않냐 블랙 해커들한테 여쭤봤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진짜 아무리 맞습니다. 직업 윤리에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실제로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큰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 해킹 사건 얘기를 해보면 좀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예. 네, SKT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5년 작년이죠. 작년 4월 중순 정도에 SK텔레콤에서 이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이고요. 네. 이제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한 10기가 정도의 데이터
외부로 전송이 됐다라고 이제 사고 조사 결과 밝혀졌고 네. 그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흔히 아시는 유심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유심 데이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심카드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eSIM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결국엔 통신사와 사용자 간에 인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떤 번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통화를 걸 때 이 번호가 저 번호로 연결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정보에 대한 이제 암호화 키, 네. 서명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키 값이 같이 유출이 된 경우입니다. 아. 이게 유출이 되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심카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내가 네. 이거를 소유하고 있고 네. 나만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신분증 건데. 같은 어떻게 보면 핸드폰의 신분증 같은 번호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그 키, 암호화 키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 네.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걸 알고 있으면 똑같은 거를 복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전화를 내 번호로 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예. 내가 내 번호로 왔어야 되는 전화를 다른 쪽으로 문자나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복제폰이 가능해지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들이 예.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던 건데 다행히도 이제 SKT에서는 심카드의 정보 말고도 네. 다른 식으로 이게 정말로 그 사용자의 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중 해놨었어요. 장치가 이중 장치들이 있어서 네.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마 피해 사례는 0건일 텐데 실제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유출들이 좀 되면서 네. 결국에는 그 SKT 전체 사용자들 수를 넘는 수가 이제 유출된 거 예전 사용자들까지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한때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뭐 통신사 뭐 세 개 중에 하나 쓰잖아요. 그쵸. 통신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 통신사 정도 되면 보안이 철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좀 의아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 큰 회사이고 뭐 금융이고 아니면 통신사고 정도 어떻게 보면 기관망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면 아무래도 시스템이 더 견고하거나 안전하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네. 이게 기업이 커지고 그 시스템의 복잡도 그러니까 통신을 한다는 건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실시간성 시스템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보안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을 이야기할 때 보안성은 좋아지면 가용성이나 사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트레이드오프. 전체적으로 무거워질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좋은 보안은 안 쓰는 거거든요. 없으면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편리성과 보안성의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야 되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보안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네요. 살짝 일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안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해도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뭐 SKT를 포함해서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네. 과연 정말 열심히 베스트로 잘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를 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비판받을 지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네. 더 잘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네. 것들은 사고 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고 아. 또 내부에서 그런 이제 레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더 잘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조금 이제 전문 용어 같긴 한데 그 SK텔레콤 사건 때 해커가 내부로 침투할 때 BPF 도어 계열의 악성 코드를 사용했다. BPF 이거는 뭡니까? BPF 도어 하면 되게 막 있어 보이는데 있어 사실은 보여요. 이제 그 단어 자체는 뭐 버클리 패킷 필터 도어라고 이제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해서 BPF라는 걸 하고 거기에 백도어라는 단어를 합쳐서 도어 해서 BPF 도어라는 이제 이름을 쓰게 됐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악성 코드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BPF가 기술이 뭔지를 조금 보면 네. 우리가 실제 이런 서버들을 구축을 할 때 네트워크 통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통신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차단해야 돼.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보내도 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네. 만든 되게 그 로우 레벨, 되게 그 기계와 근접한 네. 수준까지 내려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차단하거나 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인데 네. 이거 자체 BPF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이 공격자들이 뭘 했냐면 네.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나간다. 아까 말했던 그런 트로이 목마처럼 심어놓고 네. 나갔는데 네. 이 BPF 기술을 똑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로우 레벨에 있다 보니까 네. 위에서 아무리 봤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로우 레벨에 있다는 게 어떻게? 로우 레벨이라는 네, 거는 네. 이제 좀 여러 가지의 네. 시스템을 보면 레이어 또는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고 그냥 내가 쓰는 네. 말 그대로 뭐 앱 예. 아니면 앱의 어떤 기능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이 레벨이라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인터랙션을 하면 할수록 고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그게 오히려 고수준. 그럼 로우 레벨일수록 접근성이 낮아지는 접근성이 거네요. 저 같은 낮아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이해하는 기계어 예. 아니면 뭐 네. 리눅스 커널 네, 그러니까 네, 네. 운영체제의 그 중심부 네. 이런 것들 이제 로우 레벨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게 더 난도가 높은 거겠네요. 뭔가. 사람이 이해하기엔 난도가 낮죠. 네. 근데 기계가 이해하기엔 훨씬 더 쪼개져.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예. 요즘에 이제 LLM이 나와서 네. 사람의 대화도 이해를 하지만 네. 예전에는 기계한테 어떤 일을 시키려면 네.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했었어야 되고 네. 그것도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고 그게 결국에는 기계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그래서 0101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0101은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그 기계와 사람 이렇게 위아래로 놓고 사람이 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수준으로- 기계 쪽에 더 가까운 게 네, 로우 저수준으로 레벨이군요.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저수준인데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뭔가 수준이 낮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느끼실까봐 예. 보통 로우 레벨은 아래 단계에 있는 기계에 가까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블랙 공격자들이 로우 공격자들이, 레벨을 잘 네. 쓰면 좋은 건데.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이것도 양날의 검처럼 네. 좋게 쓰면 되게 빠르게 기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빠르게 뭐 이런 악성 행위를 분석해내거나 네. 아니면 시스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술인데 네. 너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음. 기존의 백신이나 이런 기술들이 음. 되게 알아내기가 힘든 거죠. 아래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네. 그 데이터를 이게 악성 데이터야를 네. 보고 판단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림을 보내거나 이래야 그렇지. 되는데 거기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알 길이 없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공격자들이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보면은 SKT 같은 경우도 사고를 조사해봤더니 네.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들어와 있었더라 이게 밝혀졌거든요. 이미 몇 년 전에. 와. 근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 예.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수개월에서 네. 수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다가 이번에 발각이 된 경우가 많아요. 발각이 됐다. 네, 근데 발각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SKT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예. 열심히 하다가 네. 이상한데 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네. 누가 뭔가 외부 제보보다도 네. 내부적으로 그걸 발견을 하게 됐고 네. 어떤 경우는 음. 이제 원치 않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랜섬웨어에 걸려서 네.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을 때 네. 아니면 누가 협박했을 때 어. 이러면 우리 해킹 당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면 네. 그 당시에 해킹 당한 시점에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보통 공격자들도 들어와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어디를 공략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군요. 수개월 동안 예. 수년 동안 계속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전 작업 기간이 엄청 길고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 그때는 오히려 되게 은닉해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막 갑자기 장애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티가 안 나니까. 네, 티가 안 나니까. 알 길이 그래서 없네요. 예. 그런 상황들이 많죠. SK텔레콤 말고도 최근에 주의 깊게 보신 해킹 사건이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좀 이제 있었던 것들 보면 금융사들도 사고들이 있는데요. 금융사. 예. 금융사가 보통 아무래도 보안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아까처럼 좀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 생각하는데. 부분들이고 예. 보안 업계에서도 사실 보통 금융보안만큼 올려야 된다 수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롤모델처럼 많이 활용이 되는데 네. 사실 금융권이라고 해서 되게 마법같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다만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빡빡하기 때문에 네. 평소 다른 인더스트리들 다른 산업군보다 좀 더 신경 쓰는 것은 맞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또 취약한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 최근에 사실 이제 사고가 났었던 그런 금융사 사고를 보면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들으면 다 끄덕끄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한 7년 정도 된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 구멍이 돼서 예. 거기로 들어와서 내부 침투가 일어났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당연히 해야지 네. 그 기업이 한 거 아니야 하지만 네. 이게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네.
어떤 게 됐고 어떤 게 안 됐고 우리가 자산을 뭘 갖고 있는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관리가 많습니다. 어려워지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안 되던 것들이 이제 되게 되고 기능이 더 추가되고 더 좋아진 거야 네. 막 이럴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업데이트 되면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싫어서 네.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하는 계시거든요. 경우 있어요. 예, 있죠. 그리고 예. 나중에 계속 미루는 분들인데 네. 그 업데이트에는 기능의 업데이트도 있지만 사실은 보안 업데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들은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네. 발견될 때마다 없애거든요. 네. 근데 그 없앤 거를 내가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면 네. 공격자는 이제 업데이트를 보고 아. 아는 거죠. 이게 이런 취약점이 있었어? 아. 그럼 이걸로 공격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사실 내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네.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업데이트 쉽게. 중요하네. 중요합니다. 중요하네, 진짜.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그게 안 하게 좀 되는데 귀찮거든요. 예. 그게. 약간 뭐 창 여러 개 뜨고 이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중요하네. 그런 사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네. 일어났던 금융권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 약간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해킹 조직에 대한 얘기도 특히 뭐 북한 관련 뉴스 볼 때도 종종 접하는 것 같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런 기업 해킹들도 그렇지만 네.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국가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해킹 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종종 일어나고요. 네. 최근에도 이제 있어서 좀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국내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인 이제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의 내부 침입 흔적도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그 취약점을 계속 공격해서 내부에서의 그런 시스템 정보들을 빼어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좀 큰 문제가 됐었죠. 네. 특히 이제 국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배후를 뭐 완전하게 어떤 사람이다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실제로 이제 알려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짐작을 해보면 네.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거를 해킹하는 북한 것이 해커들일 북한 것이다. 쪽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네.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거기서 사용된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기존에 우리가 북한 쪽 조직과 연루된 범죄 그룹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법들이 많이 또 공용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번에 그 이제 알려진 네. 그 해커의 신원이 누구다는 아니지만 네.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근데 북한의 아젠다를 가지고 네. 뭔가 이런 공격을 했는데 그렇지. 사실 실제 수행 인원은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예. 물음표가 찍히는 가능성이 또 부분인 생기는 거죠. 거네요. 그럼 새로운 뭔가 가능성이. 공조를 하고 있는 예. 것인지 예. 아니면 중국 그룹인데 북한에 대한 정보가 궁금했던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중국 기반 조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던데. 네. 원래 인구 자체도 많은 나라지만 해커들도 굉장히 많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국가 배후가 있는 그런 조직들도 분명히 있고요. 군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냥 불법적인 조직들도 그만큼 이제 많이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련 이제 뉴스 제가 할 때 보면 어나니머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영단 자체는 익명이라는 뜻인데 이게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네. 그룹이 있었고 좀 유명했죠. 요즘에는 사실 옛날만큼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뭐 특정 나라나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런 그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여 있는 그런 좀 익명의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거기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누군지 알기 어렵고 네. 또 그런 대상도 그때그때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사칭도 나오면서 이게 누가 진짜 어너니머스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격자 해커들은 아까 뭐 대기업처럼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네. 뭔가 적어도 시초에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어너니머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적 이익이나 이런 금전적인 획득을 위해서 움직였던 집단은 아니에요. 좀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전쟁에 반대한다. 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킨 곳을 해킹한다든가. 아.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편을 들어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좀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조직들도 좀 있었다. 예.
해킹 개개인을 이렇게 특정해서 잡아내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해커들도 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남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흔적과 증거들을 네. 잘 열심히 모아서 네. 탐정하듯이 어. 찾으면 그 꼬리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개개인을 이렇게 잡아내는 네, 경우가 그래서 있군요. 개개인을 잡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압수수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 같이 잡힌다든가 이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사후 과정에도 화이트 해커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공격자들이 어떻게 공격했을까 분석도 하고 또 흔적 찾고 흔적 같이. 찾고 예, 포렌식도 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찾게 됩니다. 네. 아, 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AI 시대지 않습니까? 네. AI가 모든 기술이 그런 것 같은데 또 잘못 쓰이면 공격자 해커들한테 잘못 쓰이면 또 큰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AI가 참 요즘 핫하죠. 그리고 정말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매일매일 느껴지는 하루인데 네. 보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AI가 활용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생산성 증대인데 기존에 하던 거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네. 전문성이 없어도 전문성을 띠게 해준다든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해킹, 불법적인 해킹과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네. 기존에는 사실 이 정도의 역량, 기술적 역량까지는 없던 해커들이 네. 이제는 해킹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I가 네. 그냥 챗봇,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많이 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나 대신 해줘가 많거든요. 그 많죠. AI 예. 에이전트라 그래서 예. 결국에는 나보다 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거를 무한 그런가 복제해서 네. 한 번에 몇십 개, 몇백 개를 해킹하거나 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그렇죠. 뭐 단순히 뭐 악성 코드 이런 거 뭐 하나 알려줘 하면은 알려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런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네.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AI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네. 그런 이제 뭔가 불법성이 있을 수 있거나 네.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들을 프롬프트들을 이제 막는 어, 가드레일 기술들을 챗GPT 같이 같은 만드는. 데서 쉽게 못 하게끔 그쵸. 무조건 그래서- 해야겠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폭탄 네. 제조법을 알려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해킹하는 방법 알려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최대한 차단을 하려고는 하는데 네. 여기도 이제 탈옥이라 그래서 네. 해커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우회해서 답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방법들도 같이 또 공유가 되고 그 있어요. 우회로를 미리 또 알아내시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거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냥 물어보면 안 알려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최악의 보안 실수 있다면 아까 뭐 업데이트 중요성은 저희가 네, 사실 느꼈습니다. 업데이트를 아, 업데이트인가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 이게 저희 쪽에서는 네. 특히 사이버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이버 무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긴 해요. 뭐냐면 핸드폰 번호만 알았는데 그 핸드폰을 해킹하거나 아니면 뭐 IP 주소 알면 그 컴퓨터 해킹하거나 이게 이론적으로 실제로 가능한 가능해요? 영역이고 저희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네. 쉽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몇 명 못하는 영역에 가깝고 네. 그만큼 어려워졌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좀 더 쉬웠지만 지금 진짜 어려워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을 공격할 그 정도의 이제 먹잇감이 되어야 걱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는 예. 보통 그 정도의 원한을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국가 원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빅테크 대기업의 뭐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공격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최신 업데이트를 해도 뚫릴 수 있어요. 최신 무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당하는 것들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업데이트를 안 해서 알려진 공격 방법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뭐 클릭 아무거나 하지 마라. 내가 모르는 링크 누르지 마라. 그쵸. 이상한 앱 깔지 마라. 네. 권한 설정 아무거나 주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웬만하면 진짜 필수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나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최신창으로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쵸. 우리도 그 정도의 방패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네. 거예요. 최신 업데이트만 해도 그 정도 네. 방패로도 우리를 보통 보호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나서서 이상한 뭐 독약을 먹으면 네. 죽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먹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아는 뭐 알지 못하는 링크를 클릭한다든가 웹사이트 방문한다든가 조심하고, 앱을 예. 깐다든가 이런 것들 조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네. 패스워드, 암호. 그래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사실 우리 설정할 비밀번호, 네. 때 좀 안전하게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안전한 비밀번호죠? 일단은 14자리에서 16자리 이상. 네, 잠깐만. 길이가 중요합니다. 잠깐만. 나는 14자리 안 되는 것 같은데. 14에서 16.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예, 예. 좀 긴 패스워드가 중요하고요. 예. 왜냐면 요즘에 컴퓨터가 GPU도 엄청 빨라지고 이랬기 때문에 네. 한 10자리 미만은 그냥 브루포스라 그래서 전수조사랍니다. 가능한 모든 걸 다 테스트하면 그중에 하나는 걸릴 거잖아요. 전수조사 해도 될 정도의 속도가 네. 되는군요. 그래서 14자리에서 16자리 이상이 되어야 예. 이제 지금 현대 기술로는 조금 어려운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야기하는 특수문자, 네. 그다음에 대소문자, 음. 그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네. 활용하시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고 네. 가급적이면 랜덤한 게 가장 좋아요. 랜덤하게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죠.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안 드리는 게 이제 패스워드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나 대신 기억해주는 그 금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고에다가 랜덤하게 만든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써야 되고 사이트마다 랜덤한 비밀번호를 써서 금고에 다 저장을 해놓는 거고 그 금고가 해킹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금고는 보통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해킹에 당하더라도 예. 이제 그러면 암호를 누가 풀 수 있느냐? 네. 그럼 금고 키를 가진 나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 오로지 기억해야 될 엄청나게 어려운 패스워드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진짜 10몇 자, 20자짜리 특수문자 들어간 걸 하나 외우시고 네. 그것만 가지고 그 필요할 때마다 네. 금고를 열어서 비밀번호를 갖다 쓰시고 폐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별로 네. 다른 게 좋고 그런 게 가장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해킹의 사례 중에 하나가 네.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네. 이게 뭐냐면 어떤 A라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쳤을 때 네. 근데 그 A 사이트의 보안이 되게 취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 막 네. 우리 유저들 사용자들의 암호화를 안 해놨어요. 네. 그럼 내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A 사이트에서 썼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네. 똑같이 B, C, D 사이트에서 쓰인다면 저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B, C, D 사이트는 해킹을 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A 사이트를 해킹한 공격자가 B랑 C랑 D를 다 내 계정 들어올 수 할 있게 수가 되는 거예요.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이트가 각각의 다른 네. 사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에 자신이 없다면 아까 패스워드 금고 네. 잘 이용해 보고.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좋습니다. 예.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네. 사이트마다 이제 OTP 또는 TOTP라고 해서 2차 인증이라는 네. 걸 제공하는 것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네. 그게 있는 것들은 무조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OTP 그런 거 아닌 거죠? 다음 중 횡단보도 들어간 그림 누르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거는 아닌 이제 거고. 캡차라는 예, 거고 예. OTP는 뭐냐면 네. 우리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는데 네. 뭐 6자리 숫자를 뭐 치세요. 은행 우리 보면 OTP 주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맞다. 모바일 앱으로 해서 네. 어텐티케이터라고 하는 앱을 써서 네. 이제 그때마다 바뀌는 네. 1분마다 바뀌는 그런 숫자를 추가적으로 넣어야만 로그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밀번호가 해킹을 당해서 네. 들어왔더라도 네. 그 2차 비밀번호를 또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내 핸드폰까지 같이 해킹을 해야 네. 왜냐면 내 핸드폰에 대한 액세스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방어선이 됩니다. 좋네. 그런 걸 많이 좀 해줘야겠네 이용자들한테 네. 하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쓰셔야 되고 근데 어떤 곳들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빨리 구현을 해서 그러네요. 사용자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해킹의 역사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안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꿀팁까지 아주 알차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잡지사 함께 하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보안 쪽을 이미 잘 알거나 이런 위협들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고들이 일어나고 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신경이 쓰이게 하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많이 네.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 부분들은 좀 공포심 조장을 위해서 되게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도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제 배경 설명도 드리고 네. 역사적으로 해킹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예. 그리고 해커라고 해서 다 나쁜 대표님도 해커들은 해커입니다. 아니다. 네. 예.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관점에서 좀 일반적인 팁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더 많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더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세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